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50일 동안 3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체포 인원이 급증하면서 구금시설 수용 인원이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체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예산 처리 시한일을 하루 앞두고 임시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한인 남매가 공원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이 체포의 단서가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했던 12명의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50일 동안 3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체포 인원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구금할 시설도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구금시설 수용 인원이 47,600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C 고위 관계자는 IC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10일까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약 32,8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 14,000여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고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인 대상이 9,800명, 갱단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1,155명, 외국에서 죄를 짓고 도피한 이들이 44명이었다고 IC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IC 관계자는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8,718명이 이민법 위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IC의 당초 표적이 아니었지만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체포된 이들로 추정됩니다. IC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우린 잡았다, 풀어주기를 끝내고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IC의 핵심 임무로 돌아왔다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나는 IC의 문화를 행동과 책임의 문화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 체포 인원 증가에 따라 현재 구금시설 수용 인원이 47,600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C는 평균 4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IC 관계자는 연방 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보안관국과 교도소국 등의 지원을 받아 수용시설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C 측은 구금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사법적인 결정과 의료 조건 및 기타 인도적 요인들을 이유로 석방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구금시설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를 좌우할 연방항소법원 심리가 다음 달 열립니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11일 사설교도소 운영기업 코어12기 뉴저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의 구두 변론을 오는 4월 28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코어12기 뉴저지에 있는 공공 및 민간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 법은 연방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법적 다툼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1년 주 내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설교도소를 운영 중인 코어12기 이에 불복하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재판부는 헌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이민자 구금 계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코어12기의 손을 들어주자 뉴저지 주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판결은 뉴저지에서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IC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뉴저지 뉴악에 있는 델라니올에 1,000명 수용 규모의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를 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GEO 그룹은 IC와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초 운영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엔 응답자의 61%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체자 추방 등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SSRS가 CNN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해 부정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첫 임기 당시 최고치보다도 7%포인트 높은 51%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관리와 정부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 48%, 보건 정책은 43%, 외교 정책은 42%의 긍정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39%로 설문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61%가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해 설문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 지지율은 45%였고 부정평가는 54%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이민 문제는 비교적 경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정책 항목은 경제 문제로 42%가 선택했습니다. 다른 주요 이슈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민주주의 19%, 연방정부 운영 방식 14%, 이민 문제 12%, 보건정책 6%, 외교정책 3%, 기후변화 2%가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우려를 표하며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예산 처리 시한일을 하루 앞두고 임시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임시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예산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전날 처리된 임시 예산안의 상원 표결과 관련 공화당은 의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30일간의 별도 임시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은 단결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안은 정부를 계속 가동하면서 의회에 초당적 법안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전날 오는 9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습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합니다. 전체 100명의 상원 의원 중 공화당은 53명이지만 랜드폴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제기되지만 민주당이 셧다운까지 감수하고 예산을 막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한인 남매가 백주 대낮에 공원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SNS에 올라온 용의자들이 촬영된 영상이 체포의 단서가 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30분께 세리토스 지역 돈크나베 커뮤니티 리저널 팍에서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던 66세 남성 쿠아우 테모크 가르시아가 뒤따라오던 2명의 용의자들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됐습니다. 셰리프국은 피해자를 총격하고 달아난 용의자들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셰리프국은 이후 용의자들을 알아본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문정욱 씨와 신디 킴 씨로 밝혀내고 차량 번호를 조회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플러튼 경찰이 9일 밤 용의자 차량인 토요타 프리우스를 발견하고 차량 정지를 시도했지만 용의자들이 정지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용의자 차량은 충돌 사고를 일으킨 끝에 체포됐습니다.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한인 용의자 2명은 남매 관계로 경찰이 수배했던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에 기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사건 당시 문 씨가 가르시아에게 직접적으로 총을 겨눴고 김 씨는 남동생의 총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 용의자들은 SNS 사용자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공개 수배 사실을 접한 한 제보자는 SNS에서 용의자들을 발견하고 해당 동영상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는 사이프레스 지역의 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용의자들이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인종적 모욕을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의자 문 씨와 김 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체포돼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은 채 구금 중입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에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했던 12명의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뉴 하이드파크 소재 코엔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영아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성별이 공개되지 않은 확진자는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지난 3에서 6일 동안 코엔 어린이병원을 치료차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같은 시기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 12명이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환자 12명 중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명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뉴욕주에서 세 번째이며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첫 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거주자 중에서 첫 홍역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감염자는 5일 차이나 에어라인을 통해 LA 국제공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아 환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LAX를 통해 귀국한 뒤 홍역 감염자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달걀값 폭등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조류독감 백신 연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를 사육하는 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육계 업계는 백신 사용이 닭고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질병 연구와 백신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달걀 가격 안정 대책에 백신 개발이 포함된 것은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재유행 때문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조류독감의 유행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30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됐고 달걀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백신이 사용된다면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육업계가 백신 사용이 닭고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가장 크게 저항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육계 사육업계는 산란계 업계에 비해 조류독감의 위험성이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육계는 6에서 8주에 도살되기 때문에 계란을 생산하는 닭보다 감염 확률이 낮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동남부에 집중된 육계 사육업계는 중서부와 서부의 산란계 사육업계에 비해 조류독감 발병 위험이 적었습니다. 육계 사육업계 입장에선 조류독감 등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을 도살하는 것이 예방적으로 모든 닭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주 사막도로에 반려견을 버리고 떠난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버려진 반려견은 주위를 산책하던 주민에 의해 구조됐고 반려견을 버린 용의자들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애리조나 사막 지역의 주택가 골목 CCTV에 반려견이 유기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빨간색 SUV는 막다른 길에서 유턴한 뒤 잠시 후진하며 정차했습니다. 이후 조수석 문이 열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가 바이바이라고 말하며 강아지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강아지가 내리자 차 문이 닫히고 차는 그대로 강아지를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강아지는 어리둥절해하다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가려 하지만 결국 버려진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버려진 강아지는 당시 인근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현재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입니다. 강아지는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으며 인식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찍힌 영상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여성과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가 2월에 2.8%로 1월에 3.0%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CPI 인플레는 지난해 9월 2.4%까지 떨어진 뒤 오름세로 돌아서 10월 2.6%, 11월 2.7%, 12월 2.9% 및 올 1월 3.0%로 상승했습니다. 4개월 만에 내림세로 접어든 것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변동성의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치 연 인플레는 3.1%로 전월의 3.3%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기록된 3.2%를 넘어서 47개월 전인 2021년 3월에 2.9% 이후 최저치입니다. 2월 물가는 종합치로 한 달 새 0.2% 올랐는데
1월의 월간 상승률 0.5%보다 상당히 적은 폭입니다. 주거비가 0.3% 올랐으나 항공비가 4.0%나 내리고 가솔린 가격이 1.0% 내리면서 총 월간 상승률이 0.2%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예일대학교가 이란 국적의 국제법 학자 헨리의 두타기를 휴직시키고 캠퍼스 출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일대는 두타기에게 각종 경력에서 학교와의 관계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일대 측은 두타기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예일대 로스쿨이 법과 정치경제 프로젝트 부책임자로 영입한 두타기는 이전부터 논문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학자입니다. 이에 대해 두타기는 나는 팔레스타인 인권 지지자이고 학자이지만 미국 법을 위반하는 단체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조치는 학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사기 피해액이 125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건수는 비슷했지만 이중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사기 신고 중 27%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였으나 2024년엔 이 비율이 38%로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사기 유형은 투자 사기로 2024년 피해자가 잃은 금액은 총 5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손실액이 두 번째로 많았던 유형은 사칭 사기로 29억 5천만 달러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기범들에게 돈을 뺏긴 방식은 은행 이체 및 암호화폐 결제가 가장 흔했으며 다른 모든 지불 방식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뉴욕주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에게 환급 수표를 지급하려 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계획이 주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52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엔 연소득 32만 3천 달러 미만 가구에 5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구에는 3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주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상원 민주당 대표 등은 환급 수표는 주내 모든 중산층이 아닌 63세 이상 노인들에게 3년간 집중 지급해야 한다며 주지사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